65세 이정화 씨는 평생 모은 1억 2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순간 자신을 속인 범인이 바로 매일 따뜻한 커피를 나눠 마시던 이웃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0년 공무원 생활로 쌓은 신뢰와 성실함이 오히려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과연 정화 씨는 어떻게 이 배신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화 씨는 전형적인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30년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근무하며 은퇴 후에도 그 성실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운동, 그리고 검소한 생활로 은퇴 자금을 아껴가며 살고 있었죠. 아들 재현이는 부산에서 대기업 IT 부서에서 일하느라 바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꼭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정화 씨에게는 특별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서영 씨였죠. 10살 어린 서영 씨였지만 두 사람은 마치 자매처럼 가까웠습니다. 정화 씨가 카페에 들르면 서영 씨는 항상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고 가끔은 새로 나온 디저트도 맛보라며 내어주곤 했어요. 정화 씨, 오늘도 아침 산책 다녀오셨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응, 오늘은 평소보다 한 바퀴 더 돌았어.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야. 부럽네요. 저는 새벽부터 카페 오픈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요. 그런데 정화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더라고요. 뭐 걱정할 게 있겠어. 30년 공무원 생활하면서 모은 돈도 있고 아들도 잘 크고 있고 건강만 하면 되는 거지. 서영 씨는 정화 씨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영 씨는 정화 씨의 생활 패턴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화 씨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병원에 가신다고 하셨죠? 정기 검진 받으러요? 맞아. 혈압약 받으러 가는 거야. 나이 들면 관리해야지. 병원은 몇 시쯤 가세요? 오전에 가시나요? 보통 오전 10시쯤 나가서 11시에 병원 도착해. 사람 많기 전에 가야 기다리는 시간이 짧거든. 서영 씨는 이런 대화들을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정화 씨는 서영 씨가 자신을 걱정해서 묻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고마운 이웃이라고 여겼죠. 정화 씨, 은행도 자주 가시나요? 요즘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어려우시죠? 그래, 나는 직접 가는 게 편해. 인터넷 뱅킹은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그래도 돈 관리는 꼼꼼히 해야지.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 얼마나 모으셨길래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공무원 30년 하면서 모은 게 1억 좀 넘어. 검소하게 살면 10년은 넉넉하지. 서영 씨의 눈빛이 순간 변했지만 정화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영 씨가 자신의 처지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화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정화 씨는 평소처럼 정중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 박정훈 팀장입니다. 이정화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긴급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정화 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발견되었고 현재 해커들이 고객님의 계좌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포 통장이요? 저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당연히 고객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닙니다. 신분증을 도용당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객님 계좌의 모든 돈이 해킹당할 수 있습니다. 정화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침착하셔야 합니다. 지금 즉시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셔야 해요. 해커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을 다 빼라고요? 그러면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임시로 집에서 안전하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해커를 잡는 즉시 다시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은행 직원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은행 내부에도 공범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괜히 말씀하시면 정보가 새어나가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한다고만 하세요. 정화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그녀는 박정훈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인출하신 후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에게도요. 걱정만 끼치게 됩니다. 정화 씨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책 삼아 천천히 걸어갔을 텐데 이날은 뛰다시피 갔어요. 은행에 도착한 정화 씨는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축계좌에서 돈 좀 빼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인출하시겠어요? 전부요. 1억 2천만 원 전부 현금으로 주세요. 창구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사기당하시는 건 아니죠? 정화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박정훈의 당부를 떠올렸어요. 아니에요.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해서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하실 수 있어요. 수표로 발급해 드릴까요? 아니요. 꼭 현금이어야 해요.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정화 씨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니 결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받아든 정화 씨의 손은 덜덜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화 씨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인출은 완료하셨나요? 네, 막 끝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지금 즉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요. 저희가 수사를 마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화 씨는 가방을 꽉 끌어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평생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다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정화 씨는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돈이 든 가방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 정화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찬장에 숨겨둔 가방이 사라진 거였죠. 가방이 없네. 정화 씨는 온 집안을 뒤졌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이승호 형사가 정화 씨의 집에 도착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정화 씨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승호 형사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어요. 고객님, 이건 명백한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절대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서가 있을 거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CCTV를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정화 씨가 은행에 간 사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정화 씨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청년을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온 거죠? 현관문에 흔적이 없는 걸 보니 열쇠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고객님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승호 형사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CCTV에 찍힌 청년이 바로 김태훈이라는 대학생이었고 그는 며칠 후 체포되었어요. 김태훈은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저는 정말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생활비도 없고 등록금도 밀렸거든요. 그때 선배가 쉬운 일이라고 해서. 누가 시켰나? 박성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총책이고 저는 그냥 돈만 가져오라고 했어요. 300만 원 준다고 해서. 그럼 집 열쇠는 어떻게 구했지? 그건 서영 누나가 줬어요. 서영 누나가 정화 할머니 집 열쇠를 복사해서. 서영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정화 씨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거였죠. 며칠 후 서영도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서영 씨, 왜 이런 일에 가담했나요? 돈이 필요했어요.
카페 일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었거든요. 박성준 오빠가 정보만 알려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줬나요? 정화 언니 생활 패턴이요. 언제 병원 가는지, 집을 비우는 시간이 언제인지, 은행은 언제 가는지, 그리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정화 씨와 그렇게 가까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거든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성준이라는 총책도 검거되었어요. 그는 이미 여러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사기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죠.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성준은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서영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중하게 작용해서 징역 2년을 받았죠. 김태우는 초범이고 생활고가 참작되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다행히 수사 과정에서 범인들이 숨겨둔 계좌에서 8천만 원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 4천만 원은 이미 사용되어서 회수할 수 없었지만 그나마 절반 이상은 되찾을 수 있었죠. 아들 재현이는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고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현아, 엄마가 너무 바보 같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을 믿었는데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엄마의 착한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정화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거죠. 어르신들, 제가 직접 당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정부기관에서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정화 씨의 생생한 경험담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서영이가 저를 배신했거든요. 정화 씨는 이제 누군가 개인정보를 자세히 물어보면 경계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화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고 112에 신고하라고 강조했죠. 어르신들 기억하세요.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은행에서도 금융감독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절대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고 하지 않아요. 정화 씨의 이런 활동 덕분에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미리 막은 사례들이 생겨났어요. 어느 날 정화 씨에게 한 할머니가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정화 씨 덕분에 저도 사기당할 뻔한 걸 막았어요. 금융감독원이라는 데서 전화가 왔는데 정화 씨 말씀이 생각나서 바로 끊고 112에 신고했거든요. 정화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신이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서영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죠. 하지만 정화 씨는 이런 경험을 통해 더욱 현명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지금도 정화 씨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개인정보를 너무 자세히 캐묻는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보세요. 그리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끊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